독일의 승리로 끝난 2차 세계대전. 그 이후 급속도로 성장한 일본은 성장 과정에서 빚어진 극심한 빈부격차로 치안은 엉망이 되었죠. 길거리를 가득 메운 실업자들은 무력 시위를 자행하기까지 이르렀고 결국 반정부 무장단체인 섹트까지 탄생시켰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막는다는 명분과 국가경찰로 승격을 노리는 자치경을 견제하기 위해 수도권 안에서 독자적 작전권을 지닌 수도경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테러 활동 진압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무장기동경비대, 일명 특기대가 창설되었죠. 이 특기대에 속한 후세 카즈키. 그는 시위대 진압 도중 폭발물을 배달하던 한 소녀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총을 겨누지만 결국 쏘지 못하는데요. 이후 후세는 징계로 강등되어 특기대 기본훈련 양성소에서 다시 기본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동요하게 되죠. 이후 후세는 소녀가 모셔졌다는 납골당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소녀를 닮은 한 여성을 마주하게 되죠. 그녀는 후세 앞에서 사라져버린 소녀의 언니 아마미야 K였습니다. 그녀와의 동행에서 왜 자신을 탓하지 않느냐 후세는 묻고 그런 그에게 K는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お互いにそういう立場だったのだからあなたの責任じゃないわ 이후 K는 후세에게 동생에게 주려 했던 무언가를 건네는데요. 이 책을 건넨 K는 자유를 갈망하듯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この川も海へつながってるよねどこか知らない遠い海に 특기대 내에서도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던 후세. 그러나 자신의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소녀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려지는데요. 그럼 그가 다시 향한 곳은 K였습니다. 후세는 K와의 만남에서 그동안 갖지 못한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데요. そう今までのことは全部忘れちゃって 하지만 그러한 감정들은 다가갈수록 멀어져야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あなたは来られないわ来てはいけないのやめろやめろ 그러나 후세는 K와의 계속된 만남을 포기할 수 없었죠. 그렇게 둘의 감정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죠. 아마미야 K. 그녀는 사실 특기대를 해체시키기 위해 공안부가 투입한 인물이었죠. 그녀의 본 모습은 빨간 두건이라는 반군 단체의 일원이었고 공안부에 붙잡혀 이번 작전에 투입되었던 것입니다. 死んだ娘と同じ赤ずきんの一人でラングハール本名雨宮家素性の良さと顔立ちが死んだ娘によく似ていましたので 그동안 수도경은 자치경과의 관계에서 국가경찰이라는 이권 다툼이 있었는데요.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반정부 무장단체인 섹트의 활동이 수그러들자 수도경 내부에서도 권력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수도경의 필요성까지 거론되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경을 대표하던 특기대가 이제는 과격한 진압의 표상이 되어 걸림돌이 되어버렸죠. 결국 특기대는 수도경의 명맥을 이으며 자치경과의 병합을 위해 해체시키기로 결정되었고 후세는 그 희생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기대 대원 후세와 반군 단체의 일원 K. 이 둘의 만남은 결국 스캔들이 되어 특기대 해체의 빌미가 되길 공안부는 바랬던 것이죠. 現役の特技隊員と女テロリストの許されぬ関係か 한편 수도경 전체에 일랑이 잠입해 있다는 소문이 돌게 됩니다. 일랑은 수도경 내부에서 벌어지는 이권 다툼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 특기대가 출범시킨 비밀 조직이었는데요. 그러나 그 누구도 일랑을 마주한 적이 없었기에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이렇게 크게는 일본이라는 국가, 작게는 수도경이라는 조직이 가진 긴장과 불안, 그리고 불안정함 속에서 후세는 점점 짐승으로서의 본성을 되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바로 일랑이었던 것이죠. そろそろ動き出しそうだな。奴は本当に使えるのか。獣として生きるしかない男でしょうから。
그의 본성이 드러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 K의 전화를 받고 나간 후세는 그곳에 매복해 있던 자치경들을 제압하고 K를 빼내어 달아나는데요. 사실 이는 공안부가 짜놓은 시나리오였죠. K가 후세에게 폭발물이 든 가방을 전달하려는 순간 이를 자치경이 포착하게 만들어 스캔들로 포장하려 했던 것입니다. 후세와 K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둘의 추억이 담긴 장소였는데요. 그곳에서 K는 자신이 어떻게 공안부와 손을 잡게 되었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후세와 함께할수록 스스로 상처를 받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야기하죠. 全部嘘だった。あなたに会ったのも偶然じゃない。なのにあなたと会っているとなぜだか自分で自分を傷つけてしまう。 이대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치자는 K. 그런 그녀에게 후세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それは無理だよ。まだやら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がある。 이후 둘은 지하수로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공안부가 뒤쫓죠. 과연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일랑이었습니다. 일랑의 리더인 토베에게 지금까지의 전말을 듣게 된 K는 드디어 일랑의 모습을 한 후세를 마주하게 됩니다. 人狼 늑대인간이 되어버린 후세는 눈물을 흘리는 K를 뒤로한 채 사냥에 나섭니다. 私がとどまっていられるそう思ったのよ。お前だって人間じゃねえか。せー 사냥이 끝난 후세에게 토베에는 K를 죽일 것을 명령하는데요. 잠시나마 늑대 무리에서 벗어나 인간으로 돌아가려 했던 후세에게 토베에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잔인하게 각인시켜줍니다. 群れを離れて人のもとへ行きたくなったか。人と関わりを持った獣の物語に結末をつけろ。 빨간 모자의 마지막 구절을 외치며 후세의 품에 안긴 K는 그렇게 후세의 절규 속에서 눈을 감게 됩니다.そして狼は赤ずきんを食べた。 독일의 승리로 끝난 세계 2차 대전과 그 후 일본의 모습을 가상으로 설정해 경찰이지만 잔인한 늑대무리가 되어야 했던 특기대와 인간이지만 늑대가 되어야 했던 후세의 모습을 그려낸 것이 바로 애니메이션 일랑입니다. 이 작품의 주제는 작중 등장한 동화 빨간 모자와 맞닿아있습니다. 최고의 특기대였던 후세는 늑대로 폭탄을 배달하다 후세의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소녀와 K는 빨간 모자 속 소녀로 치환되어 무리를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을 아주 쓸쓸하게 그려내고 있죠. 작중 후세가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건 무리에서 벗어나 K를 만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만화 늑대가 아닌 인간이 되려는 마음을 내비쳐 보였죠. 이는 K 또한 그러했습니다. 빨간 두건과 공안부라는 무리의 요구를 따르던 K는 후세를 만나며 자유를 갈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녀가 갈망하던 자유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후세는 특기대라는 무리 속에서 아주 잘 길러진 늑대였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K의 애원을 거부한 후세는 결국 자신의 손으로 K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인간이지만 인간이 될 수 없던 늑대, 후세 카즈키. 그의 마지막 절규가 쓸쓸하게 다가왔던 애니메이션 일랑이었습니다.